안녕하세요. 피셋 닥터 이정민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대비 피셋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2015년 시험을 한번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무리라고 생각해서 보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보건 안 보건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피셋이 어떤 시험인지를 이해하는 것과 나는 각 과목들을 어떻게 풀 것인지를 그런 애티튜드를 갖고 접근을 하시는 게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챙기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피셋에 대한 이해 자체가 조금 이제 본질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피셋이라는 거는 그 이제 시험 명칭 그대로 공직 적성 평가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공직 적성 평가, 공무원을 뽑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그게 이제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이라는 부분인데 그것들이 공직과 어떤 연관이 있길래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선발하려고 하느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피셋이라는 건 객관식을 통한 행태주의적 관점에 입각해 갖고 지금 선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태도들을 보였을 때 그 과목들이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느냐라는 점에서 지금 이 시험을 좀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광고 문구에서 좀 강하게 어필을 했지만 기출의 분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목별로 요구하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일관된 체계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소위 피셋형 인간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피셋형 인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피셋형 인간이라는 건 실제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로지 피셋형 접근법이 있을 뿐이죠. 피셋형 인간이라고 불리시는 이제 소위 잘하는 그런 분들은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 뭐 남들과 어떻게 다른지까지를 이렇게 좀 뽑아내서 인지하기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 문제를 풀기에 적합한 접근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공직 적성 평가지 어떤 뭐 지능, 지성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가 아니라 연습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언자상 전체적으로 지금 이 과목들이 요구하는 능력을 모르시다 보니까 자꾸 프레임이 잘못 설정이 돼 가지고 잘못된 접근법을 통해서 그냥 양치기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 안 오른다는 말씀들 하시고 특히 이제 상황 판단이 점수 제일 안 오르고 자료 해석이 점수 제일 잘 오른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상황 판단 같은 경우에도 점수가 워낙 잘 오르죠. 사실 저는 제일 쉬운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셋 설명회를 지금 마련을 한 거니까 이 뒤에 계속 이어지는 과목별 그 접근법 그리고 뭐 피셋 그 각 과목당 설명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시고 이제 제가 올해 서비스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들어보셔서 이제 저랑 어떻게 같이 하시면 좋을지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부터 언어 논리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언어 논리라는 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뭐 독해나 속독이나 숨은 그림 찾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를 어떻게 하는가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게 이제 언어 논리의 목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우리 언어 논리 영역이랑 구별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수능의 언어 영역하고 이제 리트의 언어 이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두 시험은 각자 이제 읽기 능력, 독해 능력을 테스트한다고 이제 공언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는 독해력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언어 논리에서는 독해력을 요구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좀 알 수 있냐라면은 이제 지문의 길이나 지문당 문제수 같은 걸 통해서 좀 더 분석이 가능한데 언어 영역이나 언어 이해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제 지문의 길이 그리고 지문당 문제수는 독해를 하고 나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이제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글 자체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제시가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언어 논리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길이도 그에 비해 좀 짧은 편이고 지문당 문제수는 뭐 대부분이 하나를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이해하면서 읽고 뭐
어떤 부분들을 뭐 어떻게 캐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글을 다 읽어서는 사실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곡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왜곡되는 과정에서도 답을 맞춰주시는 분들은 결국 어떤 포인트들을 내가 잘 캐치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제가 잡아드리는 부분이 이제 제가 제시하는 스킬인 수미법이라는 건데, 이제 수미법을 통해서 독해하기 좋은 글 그 자체는 아닌 언어 논리 지문을 어떻게 구성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답을 낼 수밖에 없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제 저랑 확보하시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제 논리적 포인트를 활용하는 이 수미법을 통해서 답만 찾아서 내려가는 이제 문제풀이법이 활용돼야만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문형 문제들 대부분을 접근하는 이제 방법론이 될 거고, 이제 논리적 사고 과정을 표출해 줘야 되는 이제 논리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뭐 과도하게 많은 논리 지식을 막 자꾸 쌓으시려고 하고 뭐 대당사각형 다 배우고 하시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뭐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논리 특강까지는 뭐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중학교 때까지 배운 거면 충분해요. 물론 국어 시간에 여러분이 논리학에 대해서 배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다 충분히 배우신 것들을 이제 활용하고 있는 거고, 제 이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습을 통해서만, 이제 응용을 통해서만 확보가 되시면 뭐 충분히 논리 문제에서 틀리실 이유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이제 논리학화 시켜드리고, 이제 응용 능력, 응용 연습만 이제 저랑 같이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언어 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면적인 좀 죄송합니다. 프레임 수정과 이제 전면적인 이제 접근법 연습에만 좀 치중을 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언어 논리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자료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료 해석입니다. 자료 해석. 자료 분석이 아니라 자료 해석이라는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산수를 통한 분석을 해주고 계시죠. 제가 제시하는 방향은 수학을 통한 해석이에요. 뭐 수학적 개념 정도만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지, 뭐 수학을 막 해야 되고 뭐 어려운 문제를 풀고 뭐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수학이라고 해도 중학교 수학 수준이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의무교육 과정이라서 중학교 과정은 당연히 이수하신 분들이 공직자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고졸은 해야 뭐 구체적인 시험 응시 조건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만, 애초에 이제 시험 응시 베이스라고 한다면 의무교육 수준은 당연히 익혀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가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언자상 전체적으로 중학 수준이면은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로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자료 해석에서도 좀 여실히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고, 해서 이제 자료 해석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이제 본다면은, 읽어서만 해결 가능할 수 있게끔 좀 메커니즘들이 이제 정립이 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연산을 안 하고 있는가? 마찬가지로 자료 해석을 관통하는 이 접근법이 필요한 건데,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연습하시는 거 보면은, 연산을 안 해야 된다라는 마인드는 갖고 계신데, 그게 이제 특정 문제에 한해서 연산이 안 되는 방법. 그러니까 뭐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된다, 저 문제는 저렇게 풀면 된다 라는 식의 이제 독특한 풀이법만을 좀 암기하시거나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시지, 이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연산을 좀 줄이시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물론 연산을 한다고 해서 다 뭐 점수를 고득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계산을 잘하는 분들은 하한선을 높일 수는 있지만 상한선을 높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관화 시킬 수 있고 체계화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뭐 제가 제시하는 건 이제 크게, 작게 이제 7가지의 유형이고, 뭐 크게는 4가지의 유형으로 이제 제가 제시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요거는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이 조밀조밀하게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이제 연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제 자꾸 연산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제 제가 강조를 하는데, 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다른 부분을 떠나서, 특히 이제 퍼센트 문제 같은 경우에, 퍼센트 문제에서 6%면 뭐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들을 하시는데, 그것도 결국 계산입니다. 연산이고. 나는 6%를 해석하고 있는가라고 접근을 하면, 그건 절대 해석이 아니죠. 그냥 분석이에요. 이게 6%냐라는 것에 대한 분석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법들을 전부 해석적 마인드로 좀 고쳐줄 수 있게끔 이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고, 유형화시켜서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라는 것들을 저랑 차근차근 이제 밟아 가실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하는 게 이제 자료 해석입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과목인 상황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봐야 될 텐데, 상황 판단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이제 가장 많은 두려움을 갖고 계시기도 하죠.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점수 올리기 가장 어려운 과목이다. 아니면은 이제 포기까지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상황 판단이야말로 이 점수 올리기 가장 명확한 과목이고, 어떻게 하는지가 너무나 쉽게 보여지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당연히 고득점을 받아주셔야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황 판단일 수도 있는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접근법에 대한 게 확실하게 좀 잡히셔야 되는데, 상황 판단이라는 과목도 저는 과목 명칭이 너무 잘 설정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테스트하는 메커니즘도 너무 훌륭하고, 상황 판단은 말 그대로 이제 상황을 판단하는 과목이죠. 그럼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상황만 보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기준을 잘 이제 골라내고 그것들을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제가 제시를 하는 게 이제 이정표 그리고 CNC라는 테크닉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적용을 하시면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보는 법을 완벽하게 이제 새롭게 잡아 나가실 수가 있는 거고, 너무나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부합, 계산, 그리고 법조문 유형 정도가 될 수가 있겠고, 소위 퀴즈라고 하는 영역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부분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지, 뭐, IQ 테스트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되시는 부분이에요. 사실 퀴즈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IQ 테스트에 나오는 그런 퀴즈처럼 생각을 하셔갖고 자꾸 오해하시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생기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퀴즈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 시장에서 만들어낸 용어죠. 어떤 강사가 먼저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퀴즈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퀴즈라고 하겠죠. 예. 사실 그거는 퀴즈라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사실 퀴즈라고 보실 필요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IQ 테스트에 나오는 그런 퀴즈랑 상황 판단에서 제시되는 이 소위 퀴즈라는 애들이랑 명확한 구분점이 있단 말이에요. 상황 판단에 이런 문제들을 IQ 테스트에 쓰면 절대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이지. 이건 IQ 테스트의 퀴즈 자체도 좀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IQ 테스트에 대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수업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지만, 상황 판단에서 나오는 퀴즈는 결국 기준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센스 이런 부분들은 아주 미세하게 작용을 하는 거지, 모든 퀴즈 문제들이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점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잡아 드릴 거기 때문에 상황 판단에 있어서도 절대 두려움 가지실 필요가 없고, 그냥 와서 저랑 접근법 이해하고 적용하는 연습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공직 적성 평가이기 때문에 뭐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뭘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뭐 언어 영역 같은 경우도 자꾸 이제 뭐 지문들 막 다른 다양한 지문들 보고 계시고, 자료 해석에서도 뭐 계산 빨리 한다고 뭐 그런 것들 막 계산 연습하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그 문제가 그 지문이 그 산수 문제가 직접 나오지 않는 한 나한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내가 실전에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시지,
그 문제를 꼼꼼히 보고 그 문제를 계산 연습하고 뭐 이 법조문을 미리 읽어서 막 완벽하게 공부해 두고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실전에서. 실전에서 모르는 문제, 미출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어떻게 잡혀 있느냐가 결국 여러분의 실전에서의 대응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저랑 접근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확신에 바탕한 프로그램을 이제 제시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과감하게 이제 도입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책임 분담 프로젝트예요. 음, 부제는 이제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군주와 스승과 부모는 너에게 분명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식의 이제 부제를 단 이제 거창한 책임 분담 프로젝트인데 이제 애뉴얼 케어라는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해서 이제 애뉴얼 케어의 세부 프로그램은 이제 베이직 케어, 그리고 솔루션 케어, 이제 심심풀이 프로젝트 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베이직 케어는 초시생이나 이제 50점대 이하, 즉 이제 60점대 미만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접근법과 기출에서의 필요한 사고를 좀 기초 강의 수준에서 좀 잡아드리는 부분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강의 형태로 좀 이루어질 것 같고 6명 이제 선착순으로 마감하는 방식으로 이제 매달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할 테니까 구체적인 문의는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솔루션 케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제가 계속해서 제공한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이제 보통 개인 이제 과외 형식으로 진행이 되죠. 해서 이제 문제 이제 제가 접근법을 말씀드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정말 체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옆에서 계속 보면서 이제 지도를 교정을 해드리는 부분이죠. 워낙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푸시는 것만 봐도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푸시고 지금 어떤 부분을 보고 계시고 어떤 잘못을 하고 계시는지 전부 교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차별점으로 이제 제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불합격하신 분들이라면 모두 해당이 되는 강의겠죠. 근데 이제 30점대, 40점대 이런 분들은 사실 그리고 초시생 같이 아예 공부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솔루션 케어부터 하시면 조금 버거울 수 있으세요. 베이직 케어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아예 이제 공부를 좀 따로 해보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솔루션 케어를 통해서 실전에서의 대응력을 높이는 부분에 이제 좀 접근법을 교정해 나가는 식으로 이제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심풀이는 제가 그런 접근법들이 활용될 수 있는 문제 아니면은 이제 진짜 논리적인 문제 이 시험들이 요구하는 이 시험들이 요구하는 문제들을 제가 진짜 다시 좀 제작을 해서 일종의 모의고사가 될 텐데 모의고사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모의고사들처럼 그런 대형 강의 형식까지는 당연히 안 될 테고 예, 소수 집중 케어 형식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 프로그램이 이제 구성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저랑 준비하시는 게 합격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 합격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책임 분담 프로젝트거든요. 전 과목을 전 과정 저한테 이제 이수를 하셨는데도 불합격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전 과정 이수하시고 전 과목 이제 수강하셨는데도 불합격하시게 된다면 제가 책임지고 50%를 환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수강생 분들에 대한 그 당연히 책임 있는 이제 관리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 애뉴얼 케어가 적용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별도로 계속해서 관리를 좀 해드려야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합격을 위한 강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애뉴얼 케어 받으시는 분들은 뭐 1차만이 여러분의 이제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2차나 이제 종합적인 그 관리 그리고 공부 스케줄
일정,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매니징 해드릴 수 있도록 제가 신경을 쓰는 그런 것까지 이제 좀 부가적으로 제공이 될 것 같아요.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뭐 당신의 피셋 주치의로서 이제 케어해드리는 부분 외에 애뉴얼 케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예 이 행시 그리고 뭐 견습이신 분들은 뭐 피셋만 하시면 되니까 행시 2차까지의 그런 매니징까지 제가 신경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애뉴얼 케어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제공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제 진료소 그 블로그 주소 이제 피셋 닥터 해서 오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결국 뭐 저랑 1대1로 뭐 대면하셔서 말씀 나누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번호 이제 010-8082-9580 9580 이제 PSAT를 이제 숫자화한 건데 그 번호로 이제 연락 주셔서 뭐 약속 잡으시든지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좀 연락을 취하면서 구체적인 그 질문들 해결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 과목에 대한 진짜 접근법에 대해서는 이제 수업 시간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체적인 말씀들 그리고 구체적인 얘기들 이런 것들은 이제 대면에서 나누도록 하시고 일단 2015년 시험 보시는 분들은 2015년 시험 잘 보시고 나서 그분들은 뭐 저를 보실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직접 2016년 시험 합격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믿고 연락 주시고 따라와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필세 설명에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 많은 분들의 연락 기다릴 테니까 언제든지 이제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